구독해 주실 거죠? 아, 몰라. 사도세자를 노론이 몰아내기에는 사도세자를 제외하고 자식이 없어서 하트가 뭐가 뜨는 거지? 투표를 한번 해볼 거 그랬나? 내가 미리 투표 설정해 놓을걸. 예, 알루미늄님 감사합니다. 스티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 사도세자에 대한 부분을 정말 아직도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사도세자가 적어도 진짜 적게는 10명, 많게는 100명 정도 궁궐에서 살인을 한 것은 맞다고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론의 피해자였고, 그 아버지와의 그런 불신과 그리고 노론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노론이 계속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발하고 계속 아버지와 그 둘 사이를 노론이 이간질해서 죽이게 됐고, 좀 사도세자는 희생양이다라고 봐왔었는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는 사도세자가 이렇게 살인을 한 것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궁궐에서 솔직히 살인마 입장인 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참 안타깝죠. 이게 사도세자가 이렇게 미치게 된 것도 사실 영조의 너무 과한 조기교육 때문이고, 청나라에서도 사도세자를 싫어했다고 또 그런 의견도 있네요. 맞아요. 사도세자가 좀 북벌 의지 그런 것처럼 효종처럼 좀 국방력에 대해서 강하게 좀 어필하고, 그리고 실제로 효종처럼 사도세자도 기골이 장대했다고 합니다. 영조의 영정 아까 보여드렸고, 사도세자의 모습은 어떤 교수님이 그린, 그냥 실제로 그린 거, 요즘 요 근래에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요즘에 그린 것인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뚱뚱했다고 보고 있어요. 영조는 되게 실제로 말랐었고, 사도세자가 실제로 뚱뚱해가지고요, 너한테 맞는 가마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영조가 질책하고 살 좀 빼라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이 뒤주를 가져왔을 때도요, 이 뒤주가 쌀을 넣는 창고, 이런 쌀을 넣는 그런 보관하는 그 나무곽인데, 처음에 가져온 뒤주가 작았대요. 작아가지고 사도세자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소주빵이라는 거는 왕실의 음식을 담당하는 소주빵인데, 그 뒤주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사도세자 못 들어가가지고 사도세자도 아이 짜증나 좁아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더 큰 뒤주를 가져와라. 그래서 저기 잠시만요. 예. 예, 실제로 뒤주 가져온 그 영화 부분이죠. 어영청에서 쓰는 그 군인들의 그런 군량미를 보관하는 큰 뒤주를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가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도세자가 실제로 죽은 뒤주는 지금 제가 보여준 이 뒤주보다 더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선 그 왕실에서 가지고 있는 뒤주 중에 가장 큰 뒤주에다가 이제 가뒀다고 하고, 그러면은 좀 더 이제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영화와 실제를 비교하는 걸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싹 그 사진과 그림과 간단한 글로 정리해가지고 영화 속 사도와 실제 역사와 비교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페북에 올리든가, 요즘 네이버 스브스 뉴스 그런 식으로 한번 저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그 영조의 친국은 하루 종일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전 7시부터 밤 7시까지 친국이 이루어졌어요. 너가 정말 영모를 꾸민 것이냐, 자결해라, 이런 실갱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실갱이가 거의 종일 7시부터 7시 12시간 동안 이루어졌다고요. 하루 종일.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리고 이제 자결하라고 이제 칼을 줬을 때 처음에는 죽지 않다가 이제 결국에는 칼로 베려고 하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목을 맸대요. 이렇게 목을 졸랐대요. 근데 신하들이 그거를 말리고, 목을 졸렸다가 신하가 말리고, 신하들이 계속 말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못 죽겠다 해가지고 이제 뒤주를 가져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뒤주는 바로 이게 대기돼가지고 바로 뒤주가 뿅 나온 것이 아니라, 뒤주를 가져오라 라고 영조가 얘기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처음 가져온 소주빵 뒤주가 작아서 어영청에서 쓰는 큰 뒤주를 가져왔다라는 거. 영조래. 사도세자는 좀 실제로 되게 뚱뚱했다고 합니다. 용인대 회화과 교수님이 쓰신 글인 사도세자 영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되게 뚱뚱했고 좀 소화비만이었다는 거. 스트레스를 좀 먹는 걸로 풀었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대식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죽으러 가는 그날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유아인이 새손이라도 데려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혜경궁 홍씨가 대답을 안 해요. 네 자식은 귀한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혜경궁 홍씨는 좀 자식만 좀 감싸고 어느 정도 좀 사도세자에 대해서 좀 애정이 없지 않았나 싶어요. 보시면 사도가 죽나요? 스포. 아니 그 사도세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스포가 아니라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무슨 스포일러야. 자, 세자는 영조와 최후 대면하러 갈 때 아들을 데려가려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방한모를 쓰고 가려고 했대요. 이 방한모는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학질이 걸려가지고 몸이 안 좋다고 이제 그 구실로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를 좀 벗어나 보려고 학질이 걸렸다고 이제 털모자 같은 거 쓰려고 했는데 아들 거 쓰고 가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뻐하니까, 정조는 그러니까 그 세손은 이뻐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쓰고 가려고 했는데 혜경궁 홍씨가 그건 너무 작다고 본인의 방한모를 쓰고 가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확 삐져가지고 자기 거 쓰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화 좀 다른 부분은 실제로 사도는 칼을 모을 정도로 취미를 갖고 있던 칼 매니아였고 역모를 위해서 칼을 모은 건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도 좀 아마 모르시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 뒤주에서 이 정조와 정조의 그 어린 아내가 이렇게 막 물을 드시옵소서 아바마마 물을 가져왔사옵니다 뭐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보시면요. 이게 실제로 그 영화에서는 물을 뿌려가지고 막 물 받아먹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초반에는 이게 큰 귀주 밑에 개구멍처럼 이렇게 개구멍이 있어서 거기다가 물 같은 거는 좀 넣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영조한테 걸려가지고 그 개구멍을 막고 영조가 그 다음에는 유약으로 다 칠해버렸대요. 물을 뿌리면은 또 물이 들어갈까봐 유약으로 다 칠해서 아예 다 막아버리고 그 위에 이렇게 흙과 이 잔디 같은 걸 뿌려놓은 이유는요. 더 더우라고. 빨리 더워가지고 푹푹 쪄서 빨리 죽어라. 그렇게 이렇게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그 뒤주를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살았나 이렇게 확인하는데 실제로는 이 뒤주 안에 돌무더기를 놨대요. 그래가지고 돌무더기를 이렇게 좀 흔들어봐서 인기척이 있나, 돌무더기를 이렇게 돌무더기가 있으면 사람이 움직이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 인기척으로 죽었는지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하루 지나서 두 번째 날 결국 유아인이 막 그 진해가 막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뒤주를 박차고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루 만에 실제로 뒤주에 가두고 나서 그날 밤에 박차고 나왔대요. 설마 이건 퍼포먼스겠지, 나 정말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지 하고 박차 나왔는데 다시 가뒀다고 합니다. 다시 박차고 이렇게 다시 끈으로 묶어버리고. 그래서 나 정말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사도세자는. 그리고 친국장에 그 영화에 보면은 친국장에 혜경궁 홍씨가 막 자기 그 새손을 안고 이렇게 뒤에 있는데 실제로는 혜경궁 홍씨가 거기 있지 못했고요. 그런 친국을 하거나 그럴 때는 여자는 와 있을 수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엿듣게 하고 혜경궁 홍씨가 친국장에는 실제 있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인 그 서술에는, 기록에는 사도세자의 그런 어느 정도 병증은 10살 정도부터 한 11살 정도부터 조금씩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위 ADHD 같은 그런 증상 있죠. 노는 모습이, 그 혜경궁 씨가 11살에 이제 결혼을 하고 간택이 돼가지고 왔는데 사도세자의 노는 모습이 평소 아이들과 너무 다르고 그래서 약간 병이 있어 보였다라고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살 때부터 조금씩 이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하고 너무 동궁전에서 혼자 이렇게 제왕의 교육을 받고 아주 2~3살 때부터 그렇게 컸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젖을 채 떼지도 못했을 때부터 그렇게 따로 잤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5살 때까지 어머니 젖을 먹고 컸대잖아요. 근데 젖을 떼기도 전에 그랬기 때문에 정말 ADHD 그런 거 걸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사도세자가 불쌍하죠. 그리고 능행에 가는 그, 내가 사진을 뗐나? 능행. 그 영화에 보면은요, 그 숙종능에 가는 능행을 가고 있다가 너 때문에 비 오잖아 막 그러면서 사도세자 막 네가 정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너 때문에 지금
조상들이 분노해가지고 비가 와서 너 때문이 돼가지고 돌려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능행에 갈 때 실제로 비가 왔고 사도세자가 그 비를 맞고 좀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래서 보낸 거라고 합니다. 예. 사도가 궁들에게 너무 찝쩍거려서 기강을 잡을 겸 죽인 거 아닐까요? 궁인들에게 찝쩍거려서 그냥 찝쩍거린 거 정도가 아니라 많이 죽였죠. 내가 그거를 따로 안 실었나? 사실 이거는 봤고 사실 좀 사도세자 성적 취향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 내가 너무 야해서 뺐나 보다. 그 궁녀들을 이 정도면 뭐 실제 있는 사료니까 한종록에 있는 거니까 뭐 봐도 되겠지? 궁녀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관계를 맺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 궁녀 그 사이 내인들을 가까이 하오시니 내인들이 순종치 아니하면 쳐서 때려서 혈육이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그런 후라도 가까이 하오시니 누가 니도 좋아하리요. 그러니까 좀 약간 세디스트적인 성향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피 출출출 흐르고 있는데도 관계를 맺었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 좀 약간 좀 근데 사실 뭐 왕이면은 궁녀들 막 건드리고 다녔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그런데 좀 그런 취향이 조금 잔인한 부분이 좀 있었다. 뭐 이런 게 한종록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한종록이 한종록이 너무 사도세자를 나쁘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론에 의해서 왜곡된 거다라고 보기도 해요. 한종록 자체를 안 믿는 그런 학계 주장도 있긴 해요. 제가 뭔 얘기하다 말았지? 지금 영화하고 비교하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영조를 죽이러 갔을 때, 영화에서는 영조를 죽이러 갔을 때, 그 송강호가 그 세손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감동받아서 그냥 자기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영조를 정말 죽이려고 아모리하러 간다고 하는 그날 가려고 하다가 발작이 멈춰가지고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영빈이, 사도세자의 어머니가 결국 그냥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제가 아뢰는 거는 세손을 보존하기 위해선 사도세자를 아무래도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보면은요, 이게 다 역사에 쓰여 있는 내용이고, 오죽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죽이라고 할까, 또 이런 생각이 보면, 정말 내가 봤을 땐 10명은 아니고, 수십 명, 정말 100명 가까이 죽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죽하면 어머니가 저랬을까.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영빈과 해경경 홍씨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빈이 씨의 요청을 제가 따왔습니다. 영빈이 씨의 요청은 이게 실록에서 따온 건데, 지금 임금의 위험이 숨쉴 차에 있으니 변란에 있다, 병고에 있다. 어찌 영빈이 씨가 사사로운 모자의 정에 이끌려 사실을 아뢰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도승지가 쓴 내용도 있고요. 영빈이 씨가 실제로 요청을 했다는 거는 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웬만한 사진들은 좀 보여드린 것 같고요. 나주개서 사건도 보여드렸고 100명 넘게 죽였대요. 궁녀랑 여승이랑도 관계 맺고 이렇게 대천록 내용.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역사에 정말 이런 묘미는 이런 사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어땠을까? 사실 역사의 그런 내용들은 완벽히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린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승정원 일기가 많이 찢겨져 있거든요. 삭제된 승정원 일기가 찢겨진 부분을 보면 정말 종이로 막 찢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기 갑자기 글이 막 있다가 뚝 끊어져요. 그 사도세자 내용 부분이 다 찢어져요. 그 영화에서도 승정원 일기를 일부러 영조가 다 이렇게 물에 씻어가지고 삭제시키는 부분이 있죠. 정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 아버지의 뭔가 그런 살인 행각이라던가 왕위에 올랐을 때 조금 안 좋을 그런 내용은 좀 지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정원이가 삭제됐기 때문에 정말 궁에서 얼마나 많은 궁인들이 죽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한중록이나 대천록 뭐 그리고 실록에서 좀 궁인들을 몇 명 죽였다 뭐 그런 부분에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만약에 삭제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였고 어떻게 괴롭혔고 어떤 살인 행각을 했는 게 다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예, 영빈이 씨는 사도세자를 장례 치르고 돌아온 날에 눈을 감았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죠. 오죽하면 그랬을까 또 싶은 생각도 들고, 여기 있네요. 영빈의 요청 내용을 제가 썼으면 한종록에 또 쓰여 있습니다. 병이 점점 깊어 바랄 것이 없사오니 소인이 차마 이 말씀을 정리에 못하올 일이 오되 성공을 보호하옵고 새 손을 건지와 종사를 편안히 하옵는 일이 올사오니 대처분을 하옵소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처분을 하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록에도 어찌 여자의 말만 듣고 그렇게 대의를 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그런 또 실록의 내용도 있고, 영빈이 요청했다는 내용은 어느 정도 실록에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러니까는 처분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죽일 줄은 몰라서 내가 죽인 거 아니지? 라고 영화에서도 막 울면서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 승정원 일기, 찢겨진 승정원 일기 내용이 너무나 궁금하고, 그냥 여러 이제 그런 사료들을 봤을 때 사도세자가 적어도 실제로 그런 발작이 일으켰을 때는 좀 희생양, 정말 불쌍한 그런 궁궐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 부분은 잘못했던 거라고 봐요. 아무리 왕이더라도. 아니 뭔 죄야. 괜히 옷 입혀주다가 죽고, 괜히 심지어 그 후궁까지, 자기 후궁까지 죽이고. 영빈이 죽이라고 한 것도 거짓일 수 있나요? 정말 이게 막 모든 게 거짓일 거라고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또 역사를 공부하는데 큰 막 혼란에 빠지죠. 한종록이 다 거짓이고. 근데 적어도 실록은 거짓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실록은 그때 실제 사관들이 다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빈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죽여라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처분을 바라라는 요청은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영조도 어머니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얘는 진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나경원의 고변서 때문에 영조도 열받아 있는 상황이었고, 영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정말 사도세자에 의해서 만약에 영조가 죽잖아요. 그럼 사도세자의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던 그 정조가 왕위 오르지 못했겠죠. 영모를 일으킨 아버지의 아들은 쫓겨나고 연좌제에 의해서 다 모두 죽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영조의 자식들이 그렇게 다 한 명은 본인이 영모를 꾸며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거는 대가 끊기는 일이에요. 그 정조 자체도 오를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신하들에 의해서 또 신하들이 자기 구미에 맞는 왕을 올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완전 그런 왕실이 개판이 되기 때문에 영조가 이건 정말 아니다 해서 아마 궁극의 결단이 뒤주에 갇혀서 죽게 하는. 그래서 사도세자는 결국 이 뒤주에서 8일 만에 죽습니다. 8일 만에 죽는데 좀 잔인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굶고 물 안 먹고 그냥 말라 죽은 거죠. 근데 이 8일 만에 뒤주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도 좀 의혹이 좀 있어요. 이 뒤주에서 사람이 먹지 않고 갇혀서 8일까지 안 죽는 게 되느냐, 더 빨리 죽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 오줌을 받아먹고 한들. 그래서 뒤주에 갇히게 한 건 하루 정도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갇히고, 어느 방 하나에다가 유폐해서 방에서 죽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보는 학계의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끝까지 뒤주에서 죽었을까요? 그래도 아들인데, 그래도 이제 왕손이었었는데, 세자였는데 끝까지 뒤주에 죽였을지,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은 이모화변의 내용이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상징적인 이 뒤주에 죽은 사건. 근데 요것 때문에 정조는 요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노론을 이렇게 견제하는 데 이용을 했죠. 딱 즉위하고 나서 신하들한테 점 한 말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니라, 이런 식으로. 나는 사도세자의 죽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 그치만 정조가 자기 아버지가 어느 정도 살인을 했고 광증이 있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죽이는데 일조했던 노론들을 책 잡히는데, 노론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건이 그 이모화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좀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딱 밝힌 그 부분은
나는 노론한테 이렇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정조가 참 왕위를 계속 유지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거는 너무 빨리 죽은 것도 안타까웠고, 정조가 여러 가지 좋은 개혁을 많이 했고 그 개혁을 끝을 봤고 잘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조가 빨리 죽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수나무가 너무 어렸죠.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린 그 왕후 정수나무가 이제 정조랑 이제 거의 이제 대립하는 영릉이라는 영화를 보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누구냐, 되게 어린 여자 있잖아요. 그 한효주 말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즘 연예인 이름이 막 생각이 안 나. 한지민으로 나와요. 한지민 발톱 깎는 장면 기억나는데 한지민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어렸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자기보다 어려. 그래서 하도 그 정조보다도 어린. 아무튼 그런 정수나무가 워낙 어렸기 때문에 사도세자보다도 어렸죠. 정조랑도 나이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그래서 한지민이 아무튼 거기에 이제 영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수나무가 이제 그 뒤로 정조가 죽고 나서는 대리청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수나무가 뒤에서 조정을 하고 어린 이제 순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죠. 정조 입장에서는 사도세자의 어머니, 사도세자지가 어머니고 정순왕후는 정조한테는 할머니죠. 근데 할머니인데 너무 어린 할머니. 예, 아무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순왕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문이 계속 이제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로 이어지는 세도 정치의 시작이 정순왕후부터 시작된 거니까 참 그게 화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조가 정치나 이런 개혁 그런 부분이 성공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세도 정치로 막 완전 파탄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사도세자의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 제가 막 여러 가지 스샷을 많이 땄는데, 귀를 씻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동궁을 부르시어 밥 먹었냐 물은 다음 경모궁에서 대답하시면 그 자리에서 귀를 씻고, 그리고 좀 안 좋은 말을 들어서 기분 나빠서 귀를 씻은 물을 일부러 동궁전에다가 막 버리고,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많이 미워했다는 부분. 한중록에는 사도세자를 영조가 되게 많이 미워한 것처럼 써서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실록이 다른데 보면 영조가 사도세자를 무조건 미워한 것만도 아닌 게, 영조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사도세자가 공부를 꽤 잘했을 땐 칭찬도 많이 했고, 사도세자가 천연두에 걸렸을 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안절부절하여 안정되지 않는다 라고 써 있고, 실제로 이제 천연두가 낳고 나서는 약방 제조 이런 이하에게, 약방 그 의원들에게 이게 상을 내릴 정도로 아들을 이뻐했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사도세자는 왜 죽어야만 했을지, 사도세자는 정말 그렇게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던 것인지, 아니면 그런 그 살인의 행각 자체도 노론에 의해서 조작된 역사인지, 그런 부분은 끊임없는 미스테리라고 할 수는 없고 끊임없이 학계에서 연구하고, 이 부분은 좀 논문도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학계에서도 주장이 되게 달라요. 제가 EBS에서 일하는 제 지인분 선생님한테도 이거 전화로 좀 물어봤고, 지금 학교 선생님 하시는 그분도 물어봤는데, 두 분의 의견이 너무 반대이기 때문에 한 분은 이렇게 100여 명의 살인을 인정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한 분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노론에 의해서 조작돼서 좀 약간 오버된 경향이 있다고 하신 분도 있고, 참 어려운 부분 같아요. 옷이 한복이 맞나요? 예, 약간 이런 거 생활 한복이라고 제가 후원받는 곳이 있는데, 역사 스캔들 시간에만 한복을 입습니다. 이게 무슨 한복이냐면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약간 현대적으로 해석한 현대적인 한복이에요. 치마도 짧아요. 좀 짧은 한복입니다. 예, 리리 한복이라는 곳에서 제가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부탁했어요. 제가 역사 시간에 좀 딱히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서 한복을 입고 방송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개량 한복을 입고 싶다, 여기 한복이 너무 마음에 든다 했더니, 이게 저거 입고서 보내드려야 돼요. 한 번만 딱 입고 이제 후원받아서 다시 보내드리는, 예, 리리 한복이라는 곳입니다.
예, 무술이 옷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막 중전처럼 입고서 방송하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즘 생활한복의 포인트는 편하게, 편하다는 거. 이게 다 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입을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아, 예. 한국사 공부해야겠네요. 좀 헷갈려요. 그쵸? 저도 보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진짜 이게 한쪽에 예를 들어 대천록에서만 100여 명을 죽였다라고 써 있다면 약간 그 부분이 좀 이건 좀 너무 오바 아닌가 생각할 텐데 한중록, 대천록, 실록 여러 기록, 뭐 형국이 뭐 이러면서 이건 제가 말하지 않은 다른 그 사료들도 많습니다. 여러 사료에서 모두 동일하게 사도세자의 살인에 대해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도세자는 어느 정도 심하게 발작이 일어났을 때는 궁궐에서 엄청난 살인을 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조가 이렇게 그냥 내비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렸고 심지어 발작이 있을 때는 해경궁 홍씨나 본인 어머니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영모의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주에 가둬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라는 영화에도 나옵니다. 차라리 사약을 내리라고 막 사도가 그러는데 사도세자가 주장을 막 차라리 나를 사약을 내려 죽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었다는 건 세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도세자의 아들은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영모를 꾸민 사약을 내린다는 것은 영모죄인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왕실의 그런 문제가 아닌 가족 문제다. 이것은 국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닌 우리 집안 문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집안 문제고 사도세자가 어느 정도 미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인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기록들도 어느 정도는 사도세자를 그렇게 폐서인하고 정조가 왕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조금 필요에 의한 기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요 부분의 그런 진실에 대해서는 참 많이 궁금합니다. 하지만 궁궐에 있는 그런 신하들이나 그런 나인들을 많이 죽였던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도세자가 어느 정도 광증을 겪었고 의대증 뭐 이런 부분은 많이 다 사료에 나타나는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영조가 너무 심한 조기 교육을 시켰고 사도세자에 대한 그런 기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 제왕의 교육을 시켰고 그것이 독이 되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실제로도요. 제가 제 친구가 이제 눈높이 교육 이런 거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쪽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제 눈높이 교육 선생님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잖아요. 빨간펜 선생님 이런 분들 보시면 그쪽 타워팰리스 강남에 되게 많이 잘 사는 그런 타워팰리스 그쪽에 소아정신과 쪽이 그렇게 바쁘대요. 소아정신병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린 나이에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키고 부모가 사랑은 주지 않고 돈은 많기 때문에 각종 뭐 가외나 교육은 되게 많이 시키고 아이들이 피폐해지고 약간 좀 ADHD 경향을 보이고 미치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도 우리나라 최초의 조기 교육의 폐해를 겪은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나중에는 나는 절대 조기 교육은 심하게 시키지 말아야지. 애를 시골에서 키울까? 막 요런 요즘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학생이신 분들은 부모님의 그런 조기 교육에 또 피해를 받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근데 조기 교육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주변에 다 그렇게 하니까. 주변 애들 다 이렇게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 뭐, 조기교육 어느 정도 시키니까, 나도 어쩔 수 없게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하게 되는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영조는 왕이기 때문에, 왕을 시키기 위해서 혹독하게 한 것이었는데, 사도세자는, 그러니까 둘이 성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영조는 완벽주의자. 막 문치주의, 공부를 되게 좋아하는 완벽주의자였고, 사도세자는 좀 자유로운 영혼. 무예를 중요시하고 그런 그 틀에 박힌 그런 왕자로서의 그런 길을 가는 게 싫었던 것이죠. 성격도 차이가 틀렸고 저는 이 사도라는 영화에서 그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 대사가 여기 그 대사가 나오는 그 장면인데요.
유아인이 사도세자가 이제 화살을 탁 쏘면서 허공으로 날아간 저 화살이 얼마나 떳떳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에게.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허공으로 날아간 이 화살이 얼마나 떳떳하냐. 그러니까 뭐랄까, 반드시 왕자로서의 그런 틀에 박힌 일을, 화살이 꼭 관역에 강통하지 않더라도 딴 길로 가더라도 얼마나 떳떳하냐,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뭐 그런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꼭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뭐 또 좋은 곳에 시집 가고 뭐 이런 꼭 그 전 코스를 밟지 않고 내 마음대로 비껴 가더라도 그것이 나의 자유고 내가 원하는 의지라면 그것이 얼마나 떳떳하냐, 뭐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사가 멋있었어요. 허공으로 날아간 저 화살이 얼마나 떳떳하냐, 허공으로 날아간 화살.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실록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쓰인 대사인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 대사가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사도세자는, 이 감독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사도세자의 마음이 바로 저 대사를 표현하는 것. 이 대사가 사도세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그냥 나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일반 사람일 뿐인데 왕세자의 교육을 받고 틀에 박힌 삶을 살면서 그렇게 미쳐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왕은 어느 정도는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리 옛날에 그 대학교 때 교수님이 창덕궁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창덕궁에 가면은 왕이 이제 침소, 그런데 침소 같은 데가 있는데 우물정자로 생겼어요, 집이. 문이 4군데 다 있어요. 근데 이 4군데에 침소에 4군데에 모두 밤새서 지키는 후궁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높은 상궁들이.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맺을 때에도 뭐 첫날 밤 이런 거 할 때도 그걸 다 시켰다라는 거예요, 말로. 자, 이제 어떻게 하십시오, 어떤 동작을 하십시오, 이렇게 시켰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스트레스 받은 왕들은 병풍을 되게 많이 치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받고, 심지어 이제 뭐 그 변을 보는 것도 매화틀을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매화틀에서 막 뭐 경축들이 옵니다 막 이럴 정도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오픈한 상태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똑같이 제왕의 교육을 받은 그 사도세자도 참 그런 게 답답하지 않았을까. 사도세자의 원래 이름은 이선입니다. 송만세님. 그래서 그런 와중에 거기다가 아버지가 엄청난 스트레스도 줬고, 그래서 미쳐버렸고, 그래서 수많은 궁궐 사람들을 죽이게 됐고, 그래서 또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죽이게 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조선의 그런 전체적인 역사에서 가장 슬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가장 안타까운 사건. 이 사건의 과연 원인은 누굴까? 원인 제공자는 누굴까? 생각을 하면 뭐 영조의 열등감, 영조의 본인의 출신에 대한 열등감과 노론이 자기를 즉위시켰다는 그런 열등감과 불안감. 그래서 더 자식은 떳떳하고 더 자식은 똑똑했으면 하는 그런 과한 기대감.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도세자의 그런 삐뚤어진 부분. 아무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도세자의 이런 이모화변은 우리 역사에 정말 아픈 역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노론의 희생양인지, 아니면 정말 미쳐도 너무 심하게 미친 사이코패스적인 살인마였던 건지. 그래서 요즘에 이런 블로거나 여러 가지 학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도세자를 과하게 미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면 정조가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성군으로, 세종대왕 다음으로 거의 정조대왕을 성군으로 삼고 있잖아요. 정조를 미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조는 미화할 만큼 정말 개혁을 제대로 한 왕인데, 정조를 워낙 우리가 막 미화하다 보니까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까지 같이 미화하는 건 아닌가. 사도세자 살인은 엄연한 잘못이다 라고 보는 학계도 있고, 아니다, 사도세자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모든 살인에 대한 부분도 조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어떤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감사하고, 잘할래님 감사하고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용서가 없었던 거임,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 보시고 사도세자에 대한 이런 얘기도 있었구나, 이러한 사료도 있구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인터넷에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관련된 책도 좀 읽어보시고 이 사도세자 부분은 좀 더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시고 다음에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사도에 대해서, 사도세자에 대해서 영화 사도와 비교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막 토론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또 저만 많이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토론에 많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분, 제가 매니저분들한테 뽑으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매니저분들 좀 뽑아 놓으셨나요? 몇 명 정도 뽑아 놓으셨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많이 뽑아주시면. 제가 한 30명 정도 큐표 드릴게요. 채팅창 많이 하신 분.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뭐가 옳다고 딱 말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한중록이 약간 왜곡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사도세자가 이렇게 100여 명을 죽인 것도 맞는 것 같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막판에 퀴즈 한 3개 정도만 내고 마무리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사도세자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사도세자는 죽고 나서 정조에 의해서 장원세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책봉이 됐지만 원래 왕들은 이 두 글자로, 외자로 이름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제가 말한 거 사도세자의 원래 이름 두 글자, 뭘까요? 두 글자, 이까지 포함해서 두 글자로 써주세요. 13분 뽑으셨구나. 7명 더해서 20명 만들어주세요, 사랑님. 자, 정답은 이선인데요. 자, 510님 이선 큐표 드리고요. 그리고 크로니스님 이선. 우리 크로니스님도 큐표 저한테 많이 받으신 듯. 곧휴가철님 이선. 그리고 모바일 없나요? 내가 너무 빨리 녹였구나. 그럼 다음 퀴즈는 모바일 전용 퀴즈 낼게요. 이분들 한 5분 드리고, 스타포레버님 이선. 강아지르님까지 드릴게요. 우리 ABC 삼촌님은 큐표 지금 있으시니까 강아지르님까지 드리고, 다음은 모바일 찬스. 뭐를 내볼까? 제가 아까 사료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사도세자의 부인이었던 바로 정조의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가 쓴 글로, 어떻게 보면 수필 같은, 자서전 같은 그런 글로 사도세자와 영조와의 그런 관계가 틀어진 얘기, 사도세자 이모화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한 그 글은 여러분 아마 국어 시간에도 아마 배울 거예요. 문학 시간에 배우거나 할 겁니다. 이 사도세자의 부인이었던 해경궁 홍씨가 쓴 그 책 이름은 3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추방하지만님 팬가입 고맙고요. 모바일만. 모바일만 5분 드릴게요. 모바일만. PC 참여해봤자 안 드립니다. 모바일만요. 다리 떠는 주님 감사하고요. 모바일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모바일만 참여하신 분만 드릴게요. 성우랑님 한중록. 그러니까 한중록은 정말 좋은 역사적인, 한중록에서 우리가 많은 거를 유추할 수 있지만 한중록이 도대체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가면서. 한주 글씨 틀렸고, 한중록 역사저널 그날이 한중록. 그리고 하물님 한중록. 사자비님 흰중록. 안타깝네요. 이제 드리고 싶은데. 세보공구 1호님까지. 피노키오님까지 드릴게요. 모바일은 항상 많이 못 받으시니까 피노키오님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요. 뭐를 내볼까? 그래, 그걸 내보자.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으니까.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뭐를 내야지. 내가 이걸 내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그냥 힌트 주고서 그냥 문제 낼게요. 사도세자의 릉입니다. 사도세자의 릉 이름은 바로 육릉인데요. 아, 이거를 아까 안 보여드렸네요. 육릉.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사도세자의 비운의 왕자. 그래도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 육릉에 대해서는 좀 알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살인을 저지른 부분은 참 잘못한 일이지만, 살인마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 배후에는 또 안타까운, 그렇게 미치게 된 데는 또 그런 슬픈 일도 있었고, 육릉도 한번 우리가 역사적인 위치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육릉. 자, 사도세자의 이 다시 그릉은 아, 문제 거지같이 냈다. 예, 어쨌든 그냥 이걸 마지막 문제로 할게요. 육릉. 자, 육릉이라고 쓰신 분한테 다 몇몇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에 있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화성 육릉도 맞아요. 이 육릉이 원래 화성에 있지 않았는데 정조가 화성으로 옮겼죠. 그리고 일부러 상징적으로 화성 행차를 많이 감으로써 노론들을 견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원에 화성을 축조하고 화성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고요. 정책적인 도시로. 자, 그리고 박선삼님도 육릉. 자, PC 5분 드리고 한나와 영구 뭐야? 띠리리리리. 한나와 영구님 육릉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드릴게요. 상장님 육릉. 그래서 많이 맞춰주셨네요. 바로 내가 알려드리고, 육릉 아니고 모바일만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이라고만 하면 틀리고, 황상나무라님 육릉. 그리고 공층님 어디까지 되었지? 그리고 공추님 육릉. 그리고 심장약해님 육릉. 동동님 건릉. 일부러 틀려주시는 댄스. 자, 송만세님까지 육릉 드릴게요.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확실한 확답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열린 결말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사도세자는 노론의 당쟁의 희생양인지 100여 명을 죽인 살인마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의 그런 입장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솔직히 이건 뭐다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예, 고니님 감사하고요. 스타포레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이런 부분에서 재밌다고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는 딱 쓰여져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후대에서 그것을 어떻게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라는 영화 안 보셨으면 꼭 보시고 제가 한나님 수업한 거가 이런 내용이구나 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에 나오는 그 부채는요 실제 흑룡이 그려있는 부채는 실제로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영화에서는 정조가 태어난 날, 세손이 태어난 날 아들입니다. 아들. 제가 흑룡이 여의주를 무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흑룡을 그림을 그렸고 그것을 부채로 만들어서 그것을 홍봉안이 장인이 넣어줘가지고 막 그 부채로 이제 오줌 받아먹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 부채를 넣어준 건 맞지만 그 부채에 흑룡이 그려져 있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 자, 어쨌든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렸어요. 과연 역사의 진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뭉크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토론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나는 화장실을 안 갔더니 지금 말이 빨라졌어. 나 지금 물을 계속 먹다 보니까. 네네. 예, 우리 시선준 선생님의 의견 잘 정리해서 쓰셨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영조는 숙쟁의 빛, 그죠? 무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독 당쟁의 중심이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핏줄이 왕이 되는 것을 정말 싫어했던 당에 의해서, 노론에 의해서 아마 희생양이었던 비운의 세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대천록에 쓰여져 있는 걸 보면 100여 명을 죽인, 그렇게 과하게 죽인 건 아무리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역사의 진실, 역사의 해석, 뭐랄까, 역사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게 다 진실일까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진실이라는 거는 타임머신 타고 딱 가보지 않은 이상 모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지만 어느 순간 땅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가 나옴으로써 역사 교과서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솔직히 지금 일본에서 임진왜란 때 가져가고 일제강점기 때 가져간 수많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들, 돌려주지 않은 문화재들이 많은데 그것이 풀릴 경우 우리나라 교과서가 바뀔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료를 공부를 하되 이것은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공부 왜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게 진실이 아니진 않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의심해 보면서 다르게도 해석해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큰 재미를 주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역사에 정답은 없다. 왜냐면 정말 유명한 E.H. 카의 말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니까요. 우리가 현재 지금 사람들의 그런 입장 차이에 따라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국어 쪽에서도 놀부전을 보면서 옛날에는 놀부가 악덕한 형 이렇게 봤지만 요즘에는 다시 해석하잖아요. 오히려 놀부가 지가 열심히 벌어서 돈 번 부자고 흥부가 정말 본인의 능력도 안 되면서 애만 엄청나게 낳은 실력 없는 가장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역사를 끊임없이 과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아무튼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서 끝내고 저는 빨리 화장실 후다닥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방을 화장실 때문에.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입술님 너무 감사하고요. 매니저분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20명 채팅 활발하게 하신 20분한테 큐표 드리도록 할게요. 시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은 제가 오늘 사도세자에 대해서 수업도 했지만 실제로 창경궁에 가가지고 촬영이 있어요. 아프리카 그 운영자분들하고 360도 그 카메라로 창경궁 앞에 있는 문정전이나 사도세자의 실제 촬영 장소였던 사도세자가 뒤주에 죽었던 그 지역을 실제로 찍고 그 주변의 문화재를 찍는 촬영이 내일 아침부터 있거든요. 거기 9시 50분, 10시, 9시 50분까지 가려면 우리 집에서 9시에 출발하니까 난 8시에 일어나야 돼, 내일. 그래서 나 아침 8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디프리 수업 방송은 없고 그냥 끝나고 녹방 트는 걸로 할게요. 아니, 안 돼. 내일 모바일 방송 할 수 있을까? 모바일 방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녹방 안 틀게요. 내가 중간중간에 모바일로 저 여기 어디 왔어요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녹방 안 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 방송 때 봬요. 빠이빠이. 수고하셨습니다.